예,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할랄 마크라는 건데요. 예, 여기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인증된 음식이나 화장품 등에 붙이는 마크라고 합니다. 지금 전북 익산에 이런 할랄 식품을 만드는 단지가 조성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슬림들이 대거 유입될 것이다. 심지어 동북아 IS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다. 이런 글들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데 오늘 팩트체크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어려운 난제에 오늘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 여기에 좀 긴장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팩트만 체크합시다. 그럼 되겠죠. 할랄 음식이 뭔지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죠. 할랄은요, 아랍어로 일단 허용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도축이 됐거나 또 만들어져서 먹거나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인증된 제품을 말합니다. 단순히 이제 이슬람권에서는 뭐 돼지고기나 술 안 먹는다는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요. 실은요, 이 음식의 경우 할랄 인증을 받은 것만 소비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이렇게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뒤에 이 마크를 붙여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아무튼 이거 이렇게 단지를 만들어서 이 시장에 도전해보겠다 이런 건데 반대하는 분들은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정부가 익산에 50만 평, 165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할랄 식품 단지로 공짜 임대해주고 또 건설비나 운영비도 전부 우리 세금으로 지원을 해줄 거다. 한국인은 그런데 전면 취업이 금지돼 있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오히려 이슬람 도축사와 종교 지도자, 가족까지 해서 100만 명 정도가 입국을 하게 될 거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그러면서 심지어 이 도축사들 중에 10%가 IS 테러리스트인데 우리 정부는 지금 이 사람들한테 1인당 150만 원의 정착 지원금까지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는요. 익산 할랄 식품단지 설립을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와서 지금 2만 명 넘게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올라와 있는 내용들대로라면 그건 정말 상황이 심각해진다고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하나 풀어봐야 되겠죠? 정부가 추진한 거 이름은 이제 국가식품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이게 농림축산식품부가요. 4년 전에 전북 익산에 232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70만 평 규모로 조성을 하기로 한 복합 단지인데요. 이게 관련된 그 홍보 영상입니다. 올해 완공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할랄 식품 단지를 들 계획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나온 대로 50만 평이나 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지역이 이제 할애될 건데 아직 그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앞서서 언급됐던 그런 금전적인 혜택들이요. 이거는 이 단지 육성 차원에서 입주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뭐 국적 관계없이 주는 것이지 할랄 기업에만 주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어느 정도 거기에 할애가 될지는 안 정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걱정하는 분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점점 이게 갈수록 커지는 거 아니냐. 처음에 조금 줘도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모든 계획이 아직까지는 잡혀 있는 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걱정을 하는 게 이게 고용 창출을 위해서 이런 산업단지도 세금 들여서 만드는 걸 텐데 하나도 고용을 안 한다는 거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지적도 나온 건데요. 이 이야기는 할랄 음식을 만들 때는 무슬림만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런 주장이 또 제기가 된 건데 확인 결과 이거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100에서 200개 기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농심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CJ, 그다음에 대상 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이제 다양한 품목들을 할랄로 생산해서 수출하려고 하고 있죠. 공장에서 무슬림 고용했다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슬림 노동자를 고용해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이 교수 이야기에서 언급됐던 그 실제 이 농심 신라면이나 오리온 초코파이 또 대상의 김치 모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인데요. 무슨 무슬림으로 구성된 전담 생산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숫자만으로 보면은요. 여기보다 이제 다른 제조업체 산업단지에 무슬림 노동자가 더 많을 거라는 게 이 교수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할랄 인증을 받는 게 까다롭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전문 인력이 들어와야 되고 그것은 결국 무슬림들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다. 뭐 100만 명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추측은요. 이제 아마도 이제 할랄식 도축 방식, 도축 때문에 나온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는데요. 예. 자, 전통적으로 이렇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무슬림 도축인이 기도를 한 뒤에 살아있는 가축의 목을 한 번에 그어서 피를 빼내서 가공한 것만 할랄 고기로 인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그럼 결국 무슬림 종교인이 꼭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들이 대거 가족을 데리고 들어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건데요. 자, 이에 대해서 지자체의 측 설명은 이렇습니다. 예. 그 퍼시픽클러스터에는 저축 시설이라든지 뭐 그런 업종이 못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그것은 이쪽 불어 업종에 들어갑니다. 이제 식품 산업이 조금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뭐 단순 업종이거나 혐오 업종이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제외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 식품의 고부가 가치화 이제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하려고 저희가. 예. 그 익산식품단지에는 기본적으로 그 도축장이 들어설 수 없다. 예. 그러니까 굳이 도축을 위해서 무슬림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원래 그 할랄 고기가 이렇게 좀 도축 방법이 좀 잔인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고, 예. 그래서 그 동물 복지 면에서도 예. 문제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문제 제기가 실제로 됐고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할랄 식품을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러고 어떻게 만들겠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보통은 이제 전기 충격으로 동물을 기절시킨 뒤에 도살하는 게 대부분 나라에서 우리나라 포함해서 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예. 근데 최근 할랄식 도살에 대한 이 논란이 유럽을 중심으로 제기가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예. 2014년 영국 식품기준청 조사 결과요. 할랄 고기의 88%가 전기 충격 등으로 기절시킨 뒤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요. 도살된 거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 물론 지금 아직 이슬람권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한국 이슬람 중앙회의에 문의를 해본 결과 한국 역시 전기 충격 방식으로 도살하는 것을 할랄로 공식 인정하고 있다고 예.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 나누고 있지만 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슬림이 마치 무슨 뭐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저희 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이 돼 버렸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지나친 어떤 편견 예. 이런 것들은 사실 합리적인 민주 사회에서는 좀 그건 좀 옆으로 치워놔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사실 예. 뭐 얼마 전에 이제 독일에서 또 이민자들의 성추행 사건도 외신 통해서 들어왔고요. 또 이제 IS 소행으로 추정되는 폭탄 테러가 자카르타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정적인 뉴스가 겹치는 시점이라 오늘 이 아이템을 해야 할지 내부적으로 고민도 있었는데요. 근거 없는 이야기로 적개심을 키우는 것, 그 시점에 관계없이 우리 사회가 경계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예.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